k r 제곱분의 q1 q2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거하고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 두 식만 갖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 두 식이랑 그리고 전기력선 그릴 때 네 가지 규칙 중에서 플러스에서는 나오고 전기력선이 마이너스로는 들어간다, 이런 사실들, 그리고 전기력선 밀도가 전기장 세기랑 비례한다. 요거 이거 말고 뭐 있나? 그리고 전기장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 이 정도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왜 2는 Q분의 2라고 적었지? 네, 이거죠. 이 식 바꾸면은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위 전하당 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고쳤어요.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이 기본 식 같은 거에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냥. 자, 여기 식에서 질문 있는 사람. 물 좀 더 올게요. 네, 식에서 질문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이거 식보다는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인 거니까, 그죠? 항상 다들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런 거죠. 자, 문제를 봅시다. 1번 풀이해준 반도 있고 2번 풀이해준 반도 있어서 그냥 순서대로 다 풀이를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가에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데,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건 먼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렇게 퍼지는 건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이 있다. 그러면 얘가 멀어지면은 그 전기장이 약해져요. 즉 이거는 균일하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감소하는 녀석들은 균일하다고 안 하고요. 요것처럼 전부 다 나란해서, 지금 그림은 좀 안 나란하지만 전부 다 나란해서 거리가 좀 바뀌어도, 이렇게 거리가 더 늘어나도, 오른쪽으로 더 가도, 그래도 전기장 밀도가, 전기력선 밀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균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녹화되고 있나? 잠깐만요. 안 되고 있었네. 잠깐만요. 문제풀이는 또 올려야 되니까. 이게 시작이 안 되냐? 누가 또 녹화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어쩔 수 없지. 녹화해서 메일 주소는 나중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메일 주소는 자, 여기로 보내주세요. 나중에 내가 나중에 메일 주소 한 번 더 띄울게요.
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지금 누가 녹화하는 사람 있나요? 녹화하는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아, 손 들어도 안 보이지? 손 드는 게 아니라 채팅 좀 써주세요. 네, 나중에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식은 요거예요. 이 두 식이랑 그리고 뭐 이런 사실들 있죠. 이것 갖고 조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머지 좀 세세한 사항들은 사실 문제를 풀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하나 다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뭐 균일한 전기장이란 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더라. 일단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A는 마이너스 전하다. 그리고 요 그래프, 그리고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거, 뭐 이 정도 얘기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A, B가 동시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입사했대요. 이 정도 정보가 있겠죠.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입사했대요. 이쪽이, 오른쪽이 플러스 X 방향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X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X, 이쪽이 뭐 플러스 X,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A의 속력은 증가하고 있고 B의 속력은 감소하고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 A는 이동 방향인과 같이 이동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고 B는 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A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자면은 A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FA라고 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이렇다는 얘기를 이거를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기억 보기부터 보죠. 균일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만약에 전기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쳐보죠.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참 여기다가 안 적었다. 그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력선의 정의는 플러스 전하를 두었을 때 그 지점에서 받는 전기력 방향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여기다 설명해 줬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은 전기력선 방향대로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여기다가 놓으면은 저 전기력선 방향대로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연결해 놓은 게 이 전기력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장이 이쪽으로 생성됐다.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위쪽에다가 누가 플러스 전하를 놓았으면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겠어요? 얘를 놨으면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 A는 오른쪽으로 FA만큼 힘을 받는데 얘는 무슨 전하죠?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은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이다? 요거랑 이렇게 되는 결과랑 모순되죠. 즉 기억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라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X예요. 이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놓여 있어야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은 힘을 이쪽으로 받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은 반대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오, 4, 3, 2, 1. 없네요. 다시 해달라고요? 보자, 잠깐만요. 다시 보여줄게요, 그럼. 엄마야. 됐네. 자, 보세요. 지금, 일단 요 그림까지는 뭐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그냥 흰 방향 표시한 거니까. 자, 여기 이 기억 보기대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장은 지금 내가 그린 이거는 전기장이 아니고 전기력선이죠, 실제로는. 자, 이 전기력선은 정의가 플러스 전하가 그 지점에서 받는 전기력 방향을 연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느 위치에 플러스 전하를 두든 다 이쪽으로, 어느 위치에 두든 이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전하예요? 마이너스 전하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 전하였다면 힘 방향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될 텐데, 얘네가 마이너스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이쪽으로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플러스 전화 놓았을 때랑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전화를 놨을 때 F만큼의 힘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는다는 건 전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천천히 다시 얘기해 주자면, 만약에 요 기억 보기대로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라면, 그렇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두었을 때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이 명백하므로 기억은 모순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자, 전기력의 크기를 지금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A 그래프를 보면은 A는 5초 동안, 5초가 지날 동안 속력이 5m/s에서 10m/s가 됐어요. 즉 5초 동안 5m/s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죠. 1m/s 제곱. 자, 그리고요, B 같은 경우는, 이게 A였고요. B 같은 경우는 5초 동안 속력이 원래는 20m/s였는데요. 엄청 빠르네. 근데 몇이 됐어요? 5초가 됐을 때 보니까 10m/s가 됐죠. 즉 B 같은 경우는 A 가속도는 1m/s였는데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란 얘기예요. 자, 요게 뭘 뜻하냐?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요, A랑 B의 질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전기력의 크기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결국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요걸 써야겠지만, 모르잖아요? 아직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오직 그래프로부터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A, B의 질량은 같고 라는 단서가 있어요.
즉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이 부호는 상관없는 게 되죠. 자, FA는 뭐 질량은 M으로 같다고 치고요. 곱하기 1. FB는 M 곱하기 2. 왜냐? 지금 크기만 얘기했으니까. 크기예요, 크기. 절대값 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A의 몇 배예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B가 A 2배이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아, 이거 다 지우는 것도 일이네,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전화량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방금은 요 식을 썼지만, 결국 얘네 A랑 B가 받는 힘은, 지금 여기 전기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화량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셈할 수가 있어요. 둘이 받는 전기장의 세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FA는 A의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그리고 FB는 B의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FA가 N 곱하기 1이었고요. FB는 M 곱하기 마이너스 2였죠. 아까는 이제 내가 가속도에 그냥 절대값을 씌웠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래프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B가 A의 2배니까 전하량 지금 보면 또 크기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2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질문?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요, 전기장에다가 얘를 놨을 때, 이 전기력선의 의미하고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건가, 그로부터 전기장 방향을 어떻게 유출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전기력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즉 그냥 이 속력시간 그래프 해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힘, 니은 힘 구한 거라고 요거 이 식하고 연결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는요, 보자. 자, 2번 문제는 지금 문제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요, 일단 대전된 도체구라고 돼 있어요. 얘가 만든 전기력선을 방향 표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A, B를 서로 접촉시켰다가 떼어서, 자, 접촉시켰다가 떼어서 다시 고정시킨 모습이 나예요. 그리고 여기 나의 O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이, 여기는 전기장이 0이고요. 그리고 점 R에서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여기에서 전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자, 뭐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풀라고 해놨네요. 자, 일단 전기력선의 배치로부터, 내가 앞에다가 그때 수업할 때 띄워줬었는데요, 전기력선의 배치로부터 A의 전하량 크기가 B 전하량 크기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걸지는 아직 몰라요. 왜 그냥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냐면은 이거보다 B보다 A가 크게 나면 상관없는데 그냥 좀 문제 단순화 시키고 싶어서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자, A가 B보다 크면은 무조건 뭐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든. 사실 뭐 3으로 해도 되고 10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죠. 자, 일단 가에서 전하량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전기력선 배치만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고, 왜냐면은 아까 전기력선 밀도가 전기장 세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A 주변의 전기력선이 더 촘촘하네요. B보다.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와 B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 녀석을 써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내가 문제 풀기 위해서 앞에다가 힌트를 적어줬었는데요. 이 문제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도체굴 두 개를 접촉시키면은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을 해요.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은 양쪽으로 더 이상 이동을 이제 안 해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체구에 요만큼 전하가 있고요. 전자가 이만큼 있고요. B라는 도체구에 요만큼 있어요. 그럼 둘이 만나면은 언제까지 전자가 이동할까요? 당연히 둘이 만나면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똑같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이제 떨어지면은 요 둘을 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떨어뜨렸을 때 이 두 녀석의 이제 총 전하량은 그러니까 전하량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해요.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 이 두 대전구가 이제 뭐 대전된 도체구가 같은 크기, 같은 재질, 같은 질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별다른 말이 안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조금 허술해요. 이게 동일한 도체구라는 말이 필요한데 동일한이라는 단서가 없네요. 아무튼 간에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좀 더 고급적인 물리를 배우면은 그때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지만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양이 같아질 때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은요. 총 전하량은 이 녀석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얘를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얘기예요. 즉 A랑 B가 이 경우는 2분의 1, 2분의 1씩, 그리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씩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 중에 어느 경우인가 하는 거는 이제 요 단서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이 단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면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면은, 둘 다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기 힘들어. 자, 요렇게 그려지면은, R 지점은 B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이게 B죠? B 오른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R이 있으면은, 아무튼 간에 뻗어나가는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되면은, 안 되네요. 요 얘기랑 모순되네요. 이쪽에 전기력선이 없어요.
같은 전하로 배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이 0이에요. 5에서는. 됐어요? 아직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더 하세요. 전기력선이 요렇게 형성이 돼요. 혹은 마이너스 전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예요. 요렇게 아이고 이쪽인데 이런 식으로. 네, 그래요. 여기가 전기장이 무조건 0이 돼요. 그냥 이렇게 서로 피하거든요.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밀어내버리죠.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는 접촉했으니까 전하량이 같아요. 둘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든, 아무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원점에는, 가운데 지점에는 전하가 0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랑 모순되니까 결국 요거란 얘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 이제 A와 B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아니지 미안해요. 이거는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죠. 왜냐면은 아무튼 간에 접촉하면 우리는 둘이 같은 전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의 O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지금 요 밑에 게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자면, 자,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플러스 1이네요. 자, 항상 전기력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도록 그려져요? 플러스에서는 나오고 마이너스로는 들어가도록 표현을 하죠. 즉 이쪽에 생긴 이 축상에 생긴 전기력선은 요 방향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자, 질문? 네. 아예 그러면은 총 전하량이 0이니까 둘이 만나고 나면 접촉시키고 나면은 전하량이 아예 0이 돼버리죠. 둘 다. 자,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질문 있으면. 버퍼링은 어쩔 수 없어요. 알잖아요.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물 좀 떠올게요. 그 사이 혹시 질문 있으면 적으세요. 없나 보네요. 자,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조금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작용 반작용 개념을 써서 푸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무식하게 전기력식 써서 푸는 거예요. 일단 무식하게 푸는 것부터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력식은요. KR 제곱분의 Q1, Q2 이거죠. 자, 여기 A의 전하량을 Q라고 하고요. QA라고 하고요. B의 전하량을 QB
그 다음에 C의 전하량을 QC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뭐 계산하고 나면은 막 식이 엄청 더럽게 나오거든요. 이거 K는 얘는 공통이죠. 그리고 이제 뭐 거리 계산하고 나면은 항상 분모에 D제곱이 항상 들어갈 거예요. 둘은 그냥 처음에만 적고 나중에 빼고 적을게요. 아니면 그러면 식이 너무 지저분해져갖고. 자, 우선 여기 나온 단서들을 보면은 양전하인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라고 돼 있어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러니까 B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이랑 C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자, FA를 한번 기술해 봅시다. 자, FA는 K D 제곱분의 Q 좀 가늘게 할게요. 펜을 두껍네. 자, K R 제곱분의 QA QB. 이게 R이 아니라 D죠, 이제. 자, A랑 B 사이의 거리가 D이기 때문에 D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전화 부호는 나중에 따질 거예요. K. 자, 이번에는 거리가 몇이에요? 거리가 2D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4D 제곱분의 QA QC가 돼요. 자, 근데 이게 0이란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K하고 D는 다 그냥 날려버릴게요. 날려버리고, 자, 그러면은 요 식이 이렇게 변하죠. QA QB 플러스 QC가 0이더라. 이게 4분의 1이 빠졌네요. 좀 깔끔하게 적어야지. 자, 밑에 4가 들어가니까 4분의 QC는 0이다. 자, A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애가 돼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B랑 C의 대소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QB는 QC로 합시다. QC는 마이너스 4 QB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B랑 C는 서로 부호가 반대고요. 부호가 반대고 QC가 QB의 크기가 4배예요. 자, 뭐 여기 잘 보이게 적죠. 얘는 마이너스 4 QB예요. 둘이 전하가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4배. C가 B의 4배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작용 반작용으로 푸는 걸 얘기를 하자면 먼저 자, 먼저 여기 그림을 좀 옆에다 새로 그릴게요. 이걸 A, B, C라고 하면은요. 자,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둘은 작용 반작용이 있죠. 자, 자, 요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일 거예요. 자, 왜 일단 B가 음전하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면 힘을 이렇게 못 받아요. 자, 여기 일단 B랑 C는 서로 반대 전하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B가 플러스면은요, B가 플러스면은 A한테서 멀어지는 힘을 받을 거고, 그리고 C한테서 또 이제 끌려가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지금 문제 제시된 방향으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조건 아니에요. 됐나요? 지금 기억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면은 A한테서부터 B는 밀쳐지는 힘을 받을 거고 C한테서는 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방향이랑 모순되기 때문에 이 방향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아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무튼 간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고 이 녀석은 플러스인 걸 알죠? 우리가 지금? 얘도 플러스고. 자, 일단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은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도요. 살펴보면은 자, A랑 C 사이는 예를 들어서 뭐 힘이 뭐 이렇게 된다. 이제 아니지. 힘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다. 좀 위에 화살표를 좀 길게 그릴게요. 너무 작게 그렸네. 자, A랑 B 사이에 작용한 힘은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A랑 C 사이에 작용한 힘도 작용 반작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전기력을 또 셈해보면은 B하고 C 사이에서는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 힘하고 빨간색 힘은 크기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파란색 힘, 빨간색 힘 여기 두 개를 더하면은 C가 가하는 A에 가하는 힘이랑 B가 A에 가하는 힘은 같아야 되죠. 크기가. 왜냐면은 A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A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위에 거랑 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자, 요거 4개는 다 똑같은 힘이에요. 크기가 같은 힘이어야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럼 고칠게요. 잠깐만.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요. A랑 B 사이에 작용한 힘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게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그리고 A랑 C 사이에 작용한 힘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양전하인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가 A에 작용한 힘이랑 B가 A에 작용한 힘은 같아야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밑에 것도 색깔 바꿔서 다시 그릴게요. 이건 흰색으로 그리죠. 자, 그리고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서로. 이거는 줄 하나로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다 합쳐보면요. 얘를 합쳐보면은 일단 B랑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두 힘은 뭐 크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좀만 짧게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B하고 여기 이 힘이랑 요 힘 있죠? 이 두 개를 또 추가로 같이 그려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랑 얘랑 C에 작용한 전기력 얘를 비교해보면 크기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이 크기는 작용한 힘들의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서로 얘 둘이 힘의 크기는 같죠.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주자면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그리고 A랑 C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도 작용 반작용인데 이 첫 번째 1번이랑 2번이라고 한다면은 1번이랑 2번의 힘의 크기는 왜 동일하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힘이 평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B랑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해서 보니까 B랑 C는 이제 작용한 힘들을 다 합쳐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흰색 힘이랑 빨간색 힘이랑 크기가 같기 때문에 방향만 다르고 같은 크기 힘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 우리 옛날에 이런 문제 했었죠. 그 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작용 반작용 관계 같은 거 살펴봤었죠. 기억나나요? 저 문제하고 뭐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져보는 과정이.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전기의 크기도 지금 동일하니까 디귿도 네,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는 뭐 이제 방향만 셈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깔을 이 색깔로 할까? 자, 먼저 지금 이제 방향을 좀 셈해보죠. 이 문제는 먼저 확대는 못하고요. 확대는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할 수 있나? 아, 못하네요. 내가 너무 작게 넣었구나. 어차피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할 거니까 우리 그 학습지에도 있는 문제고요. 아, 직선 크기가 참. 됐어. 자, 보자. 여기 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어요. A는 이쪽에다가 쓸게요. 자, 얘는 P점에 있는데요. 플러스 Q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는 Q점에 있는데 마이너스 3Q만큼의 전하를 갖고 있고요. 얘는 R점에 있고 또 플러스 Q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기력을 보니까 P는 플러스 X 방향이고요. 크기는 F. 그리고 Q는 플러스 Y 방향이고요. 크기는 EF네요. 그리고 R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 크기는 F예요. 이거. 자, 뭐 이렇게 된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자, 일단 A 지점에 있는 P 지점에 있는 A 지점이구나. 자, A 지점에 있는 P 전하는요. 플러스 X 방향으로 F만큼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Q는 플러스 Y 방향으로 EF만큼 힘을 받고 있어요. 좀 더 길게 그려야 되겠네요. EF니까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마이너스 Y면은 이쪽, 그리고 힘의 크기는 F래요. 자, 그런데 일단 A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P가 얘가 플러스 Q죠. 얘는 마이너스 3Q, 얘는 플러스 Q.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방향을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서는 이쪽일 거예요. 전기력선이. 그리고 얘는 지금 EF가 위쪽 Y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전해량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전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일 거예요. 뭐 여기를 이 A, 이 B,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플러스 전하니까 이 C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아야.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방향이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 A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X 방향이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얘기를 이전에 했었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예요. 자, 그러니까 이 A는요 일단 전해량은 플러스 Q죠. 그리고 받는 힘의 크기는 F예요. 아이고. F예요. 그러니까 Q분의 F예요. 근데 B 지점의 전기장은 자, 일단 전해량이 마이너스 3Q죠. 받는 힘의 크기는 EF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Q분의 2네요. Q분의 F. 자, 이렇게 되니까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지금 전기장의 세기는 둘이 뭐 절대값 씌워보면 어느 쪽이 더 큰지 쉽게 판별할 수 있죠. 당연히 A가 더 크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전기장의 방향은 B와 C에서 서로 반대이다. B하고 C 같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디귿이 틀렸어요. 맞아요, 그래. 자, 전기장의 방향은 B와 C에서 서로 같죠. 자,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거는 뭐 3번이 요게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좀 어려웠고 이 문제도 비슷한 2번이랑 비슷한 난이도죠. 얘가 제일 어렵고요. 얘가 제일 쉬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이거 조금 잘렸네, 채팅창이. 없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들 대충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시 뭐 어딘가에서 추가 설명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없어요? 이런 거에서? 없으면 마칠게요. 짠짠짠. 네. 나도 다음 주인가까지, 이번 주인가까지 내야 될 텐데, 아마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까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나도 아직 얘기 못 해줘요. 내일 가서 한번 교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날짜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자, 7번 정도 남았네요, 지금. 수행평가 한 번 더 해야죠. 7번 중에, 패러데이 법칙 쪽이었나? 아마? 그럴 건데. 아무튼 간에, 네, 수행평가는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3반이 오늘 수업이 들었나? 2반 아니었나요? 오늘이 3반이었나?
음, 뭐 그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 시험 뭐 전에 다 끝났으면 다 끝났다 한 분들 있으면은 수업을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아, 예, 예. 입안인 줄 알고 있었네.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에 벌충하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7번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한 분 쌤이 진도를 다 나갔으면 바꿀 수 있겠죠. 7번 정도 남았을 텐데 일단 1시간은 수행평가 들어갈 거고요. 6시간 정도 남은 거니까 6시간이면 얼마나 나갈 수 있나? 잠깐만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섯 시간이라 보자. 일단 이거 2반 빼고 나머지 반들은 아직 정전기 유도를 안 했으니까 정전기 유도 1시간,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전기장 1시간, 그 다음에 자기화 1시간, 자성 이걸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되겠네. 자성은 간단하니까 금방 넘어갈 거고, 전자기 유도까지 1시간에 몰아서 해버려야겠네. 그러면은, 천천히 나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물리원 범위까지는 다 나가줘야지, 물리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안 그러면 욕 먹어요, 내가. 자, 1시간, 2시간, 3시간. 자, 그러면은, 패러데이까지 3시간 반 정도면 끝날 테고, 잠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봐야겠는데? 교과서 홈페이지 좀 잠깐 들어가 볼게요. 보자. 물질의 구조와 성질? 일단 3시간이면은 그거까지 전자기 유도까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구조와 성질 쪽은 여러분 화학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흡수선 스펙트럼이나 에너지 양자화나 뭐 전자 껍질이나 뭐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보자. 원자 스펙트럼, 에너지 양자화, 선 스펙트럼까지 1시간. 에너지띠, 원자가띠, 전자띠, 고체 전도성, 뭐 다 쉬운 얘기니까 1시간. 반도체 1시간. 네, 아마 2단원 끝까지 하고 싶어요. 2단원 끝까지.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2단원 끝까지 하고 싶은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단원 진짜 2단원 끝까지 다 들어갈지 아니면은, 2단원 끄트머리 한두 군데쯤 빠질지. 아마 2단원 끄트머리 한두 군데쯤 빠질 거예요. 내가 욕심을 그렇게까지 부릴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다룬다면 어디까지 할 거냐면 아마도
잠깐만요. 봅시다. 많이 나가면은 반도체까지 들어갈 거고요. 많이 안 나가면 물질 구조와 성질? 아니, 물질 구조와 성질이래. 많이 안 나가면은 그 에너지띠, 도체 전도성 뭐 이런 데까지 나갈 건데 아마 반도체까지 나가려고 애쓸 거예요, 굉장히. 허허, 그렇게 알아두세요. 기말은 글쎄요. 중간이랑 비슷하게 내면 되지 않을까? 중간은 여러분 저번에 봤죠? 달아본 문제가 10문제가 넘던 거 봤죠? 기억나죠? 뭐 적당히 쉬운 문제들 많이 섰고 한두 문제 어렵게. 네, 뭐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쪽이 역학보다 더 쉬워요.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내용 난이도 자체가 낮아서, 왜냐면은 뒤에 교과서 혹시 봤으면 알 테지만 그 물질의 구조 같은 쪽은 외우는 거예요. 거의 다 반도체 이런 거 다 외우는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응용 같은 거 잘 없고 지식 영역이기 때문에 네,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외우는 게 주라서. 됐나요?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10시네 벌써. 자, 그럼 오늘 마칠게요. 정은이는 메일로 바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여기에요. 이키녹스87 네이버.com. 네, 편집하고 유튜브 업로드 한 다음에 자야죠. 자, 바로 보내주세요. 바로. 자, 끕니다. 안녕.